네, 컨퍼런스 시작 전에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020 지역신문 컨퍼런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올해 13회를 맞이하는 2020 지역신문 컨퍼런스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발제자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행사에 앞서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바꿔주시거나 꺼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하여 발제자분들은 행사 동안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불필요한 대화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만큼 시청해 주시는 참가자 여러분들께서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발제에 관한 질문 또한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발제 종료 후에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0 지역신문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여파가 있는 가운데 지역신문 여러분들도 더 힘든 상황일 줄 압니다. 이렇게 온 오프라인 동시 진행으로 지역신문 컨퍼런스에 여러분을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일반 세션 2의 사회를 맡게 된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천은진 전문위원입니다. 네, 지역신문 컨퍼런스가 벌써 제13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는 이곳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지역신문 컨퍼런스는 기금 지원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언론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협력 방안을 창출하고자 소통의 자리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신문 컨퍼런스에 많은 지역신문들이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셨습니다. 총 우수 사례 세션 공모 81건, 그 다음에 부대 전시 6건, 미래독자인원 일반 공모에 25건이 참여해 주셔서 작년보다 더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신문사 여러분들께 감사와 지역신문 컨퍼런스에 보여주신 관심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생중계로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발제에 관련해서 질문 또한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질문을 된 부분을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로 인해 전 산업 그리고 일상에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역 언론들도 그 어려움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일반 세션 2에 마련된 주제가 어떻게 보면 지역 언론의 힘을 볼 수 있는 세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신문 컨퍼런스 일반 세션 2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지역 언론의 변화를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지역신문 여러분들도 다른 지역에서 지역 언론사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세션에는 서귀포신문의 장대욱 국장님, 해남우리신문의 조아름 기자님, 주간함양의 하희영 국장님께서 차례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영상산업 코로나19가 불러온 기회라는 주제로 서귀포신문의 장태욱 국장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20분 정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제주도에서 올라온 서귀포 신문사 편집국장 장태욱입니다. 제가 이 마스크 끼고 하고 싶었는데 벗으라고 하시네요. 이제 마스크 자랑부터 좀 하겠습니다. 이 마스크는 그 다른 데 없고 저희 신문사에만 있는 서귀포 신문 마스크입니다. 이게 저희 그 신문사 이사님이 바느질을 잘하시는 이사님이 계신데 그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되기 시작하니까 기자들이 위축되지 말라고 이렇게 마스크를 제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에 힘입어서 저희가 1년 동안 이제 열심히 취재하고 또 언론 활동하였습니다. 예. 코로나19가 그 뭐 대구에 이 지금 우리가 행사를 하고 있는 이 대구에 특히 많은 피해를 안겼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그 언론에도 이렇게 코로나19가 언론사회들도 이렇게 막심한 그 피해를 줬는데요. 저희 신문은 이 코로나19 위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올해 영상 사업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잠시 이렇게 그 동료 언론인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단 이 목차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서귀포 신문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요. 서귀포 신문은 1995년도에 이제 창간을 해서요. 96년도에 창간호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24년을 맡고 있는데요. 그 최근 10년,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 그 지역 언론들이 침체를 많이 겪었는데 특히 저희 서귀포 신문사는 특별하게 침체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침체를 겪었는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모든 언론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사례들인 일인데요. 지역 언론들이 일단 2010년 이후에 이렇게 지역 언론들이 난립하여서 이 제주도가 굉장히 작은 지역인데도 제주도에 언론사 등록된 게 보니 한 80개 이상의 언론사가 이렇게 등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최근에 이게 언론의 신뢰도들이 이게 별로 높지 않고요. 그다음에 종이 신문이 이 포털이 이제 그 영향력이 커지면서 종이 신문이 대체로 이렇게 외면받고 있는 이제 현실입니다. 이건 뭐 다른 동료 그 언론사들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서귀포가 갖는 특수성인데요. 서귀포라는 도시는 2006년 이후에 지방자치가 폐지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시정을 임명하는 아주 특수한 형태의 행정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 이후에 이 제주도 특히 서귀포시가 강정마을에 들어서는 해군기지 투쟁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이슈들을 이 해군기지가 다 이렇게 흡수해버린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이 이렇게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 또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는데 이게 실패한 뭐 이런 영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신문이 가지고 있는 저희 신문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뭐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단 기존의 직원들이 팟캐스트나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이렇게 도입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세상의 흐름에 또 미디어 환경의 흐름에 좀 소극적으로 대처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사회의 그 다양한 요구들 이런 것들과 조금 교감하는데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언론이 이제 보도자료 신문, 그러니까 언론이 이렇게 뭐 보도해도 지역 사회와 교감이 안 되고 반향 있는 기사들을 작성하지 못해서 보도자료 신문으로 추락한 뭐 이런 상황에까지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그 저널리즘과 경영의 동시 위기, 또 매체 영향력 감소,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경험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서귀포 신문사를 2017년도 그러니까 3년 전에 이게 입사를 했는데요. 그 입사를 해보니까 상당한 체질 개선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2018년 19년도에 저희 신문이 처한 상황이 일단 부채가 1억 원 가까이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재 여건이 굉장히 악화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일단 저는 이제 2018년도에 하반기에 서귀포 신문 편집장에 취임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을 하면서 저희가 쇄신의 기회, 신문을 어떻게 쇄신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도에 저희가 조금 노력을 했는지 2020년도에 지역신문 발전기금의 우선 지원 대상에 이렇게 선정이 되면서 이 우선 지원 대상 선정을 계기로 저희가 이제 혁신들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시도하게 됐는데요. 예, 그래서 이게 저희가 영상 사업을 일단은 시작을 했습니다. 영상 사업을 일단 그 우선 지원 대상 사업 중에 이제 장비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예, 장비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영상 장비들을 렌트해서요. 저희가 뭐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영상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은 21대 총선의 보도에 영상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행히 운이 좋아서 국회의원 선거 시기에 저희 서귀포시의 3개 지역구의 도의원 보궐선거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도의원이 이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한 분은 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낙마하셔서 그래서 이제 3명 도의원 선거가 치러져서 선거가 4개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을 통해서 그 저희 매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좀 극대화시켜 보자 해서 직접 국회의원 후보들을 방문해서 정책 간담회 영상 그 좌담도 이렇게 개최를 하고요. 또 그 유세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저희가 유세 현장을 영상으로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도하니까 지면으로 보도할 때와 달리 각 후보 캠프에서 이 지역신문, 작은 지역신문이지만 저희 영향력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마한 후보들 캠프 중에 7개의 후보 캠프에서 저희에게 광고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70만 원짜리 광고도 있고 100만 원짜리 광고도 있는데요. 후보들이 인터넷 배너로 이렇게 광고를 이렇게 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저희가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뭐 조금 기대는 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예상보다 더 큰 어떤 수익이 발생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는 애초에 이 영상을 가지고 저널리즘의 역량을 좀 강화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수익으로도 연결되는 예, 이러한 효과를 좀 거뒀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게 저희가 두 번째 수익 사업으로 한 건데요. 이것은 서귀포시에는 각 지역마다 이제 시도별로 그 혁신 도시들이 있는데 서귀포시에 혁신 도시가 있습니다. 혁신 도시에 이전한 기관 중에 혁신 도시에 이전한 기관 중에 이제 공무원 연금공단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공무원 연금공단이 서귀포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 강좌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강당에 시민들을 초청하지 못하고 강좌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 연금공단과 서귀포시청이 저희에게 이제 유튜브 중계를 의뢰를 했는데 유튜브 중계가 그냥 녹화 중계가 아니라 실시간 스트리밍을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그 당시에 기술력으로 이 실시간 스트리밍을 잘 할 수 있는지 이제 확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자를 이렇게 여러 군데 아는 매체에 좀 교육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 장비들을 다루는 기술도 배웠는데 이 영상 사업이 우리가 동시에 유튜브로 스트리밍을 하는 영상을 3개의 채널로 그러니까 서귀포시청 또 공무원연금공단 서귀포신문 3개의 채널로 나눠서 동시 송출 방식으로 하게 해달라고 저희가 뭐 지금 우리 앞에 계신 선생님한테 이거 하라고 하면 뭐 쉽게 하시겠는데 당시 영상을 도입한 지 불과 뭐 3개월 난 듯한 이 회사가 하기에는 상당히 좀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주변에서 이 도와주시는 이제 여러 다른 매체의 관계자들이 도와주시고 또 저희 그 기자가 이 일을 또 열심히 재미를 가지고 잘 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가 그 한 달에 1회 또는 2회씩 계속 요 영상 사업을 중계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저희가 중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계를 해서 이것도 일종의 이제 수익이 저에게 이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류 최초의 문자 기록에 나와 있는 핵심 단어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우정. 친구와의 우정을 위해서 바다저 깊은 속에까지 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것이 지금 저희가 중계한 이제 이 서귀포 시민대학 영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비대면 방식으로 이거 송출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의 채널로 이게 동시에 스트리밍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기술력이 부족해서 하지 말까 고민도 좀 하는데, 그래도 그 위기가, 이 코로나로 인한 이제 위기가 워낙 이렇게 저희들을 압박해 오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수익이 생기는 건 무조건 해보자 한번 그런 측면에서 했더니 좀 저희가 이게 되더라 하는 이제 뭐 그런 경험을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인데, 뭐 다른 매체들도 올해 그 구글에서 저널리즘 긴급 펀드를 지원받은 언론사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이 서귀포 신문도 그 구글에서 5,000달러를 이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요거를 신청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 펀드를 지원하면 귀사는 이 돈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하는 이제 질문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여기에 답하기를, 저희가 있는 서귀포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 도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문은 이 펀드가 주어지면 이 돈을 지역 관광업체들을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데 쓰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보는데, 사실은 이제 돈을 받을 때는 그렇게 약속하면 돈을 줄 것 같으니까 약속을 했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약속을 한번 지켜보자, 이제 이런 취지로 저희가 토론회를 한번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를 준비를 했는데, 이 포스트 코로나 여기 19 관광 활성화 토론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그 각자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19의 이전과 이후에 제주도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의 패턴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 이들이 즐겨 찾는 곳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거를 자료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들어오면은 관광객들이 뭐 서귀포 제주시 구분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렌트카 타고 한 바퀴 돌고 다니고 어디 들렀는지 본인도 잊어버렸는데, 이게 학자들이 이거 본인도 어디 갔다 왔는지 잊어버리는 요것을 학자들이 캐치를 해서 관광 정책에 수립을 하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침 여러 이제 학자들을 저희들이 섭외를 해봤는데, 제주 관광 그 공사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관광 패턴을 파악하는 이러한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서에 코로나19 이후에 관광객들의 이동 패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조사해서 알려달라고 저희가 발표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서귀포시 관광 관련 통계를 최초로 분석하여 이루어지는 오로지 서귀포시만을. 이분은 서귀포 시장님입니다. 그래서 서귀포 시장님인데요. 저희 토론회에 오셔가지고 서귀포시를 위한 이런 토론회를 마련해줘서 고맙다는 이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아까 화면 아까 거 잠깐 보실까요? 예. 아까 그 화면 잠깐만. 요거 중간쯤에 좀 틀어주실까요? 오늘 토론회는 서귀포시 관광 관련 통계를 최초로 분석하여 이루어진. 중간부터 안 될까요? 이 영상 중간에 다른 화면이 있는데 안 될까요? 오늘 토론 그래프가 지금 내국인 관광 아까 여자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분이 관광공사의 이제 그 조사 센터장이신데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관광 패턴을 이제 분석하는 이러한 이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들은 이제 어쨌든 그 구글의 저널리즘 긴급 펀드에 그 화답하는 이러한 이제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마련했고요. 그래서 이 어쨌든 약속한 대로 지역 관광업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이제 저희가 그런 데이터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와중에 이 제주관광공사가 통신사의 와이파이, 또 카드 매출, 또 버스 태그 이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수집을 해서 지역에 맞는 이제 이동 패턴들을 파악해 주셨고, 서귀포시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버스 노선을 조정한다든가, 아니면은 주민들이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이런 지역에 이게 이 직원들을 이렇게 많이 파견한다든가 이런 이제 정책적인 이제 이런 대안들을 이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제 이런 이 사업을 통해서 이 토론회를 통해서 저희 신문사가 약간은 이전보다 좀 영향력이 더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를 하는 와중에 관광공사라든가 서귀포시가 언론이 지역을 위해서 또 좋은 역할을 한다. 또 관광공사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수집한 요 데이터가 본인들이 작성한 정책 자료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언론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런 판단으로 광고로도 이렇게 지원해 줘서 저희들도 여기서도 약간 이제 수익을 또 올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서귀포 시장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토론회 마련해 주셨다 이렇게 하고 또 토론회에 참가했던 이 전문가들도 관광 전문가들도 주간지들도 이런 걸 잘 안 하는데 어떻게 저 일간지들도 이런 일을 안 하는데 주간지가 어떻게 이걸 했는지 참 놀랍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저희 이 서귀포 신문은 영상을 통해서 다양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일단 행사들이 이렇게 많이 오프라인 행사들이 이렇게 많이 축소되거나 또 취소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단체들이 그 대안으로서 저희들을 찾아서 행사를 같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중계를 부탁하거나 이제 이런 일로 저희가 해서 이게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불교 문화 연동 축제, 또 서귀포 문화재 야행, 뭐 서귀포 문학 세미나, 무병장수의 도시, 뭐 서귀포 이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도 이 서귀포 구도심 관광 활성화 토론회, 또 서귀포 문화도시 인문학 광자, 또 이제 저희가 이 서귀포시와 또 평생학습 요 과와도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건 제가 요 PPT 자료를 만든 후에 저희가 지금 최근에 논의하고 있는 건데 서귀포시에서 뭐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잡다한 이제 무슨 바리스타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자녀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강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오프라인 강좌가 취소되니까 이거 온라인 강좌를 해야 되겠는데 저희들에게 제안하는 것은 이 서귀포 신문이 스튜디오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이런 온라인 강사를 모시고 온라인 강좌 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이 모든 사업을 저희에게 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강좌가 170강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서는 상당히 큰 그 수익이 창출될 수도 있는 근건데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를 이렇게 만들 재력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신문은 요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결단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결과적으로 그 언론사들이 이렇게 무급휴가를 직원들 이렇게 많이 보내고 있는데 저희 신문은 아직 그러고 있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기금을 지원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 작년보다 뭐 매출이 크게 떨어져서 기금을 지원받는 이제 조건이 안 된다고 해서 매출 감소도 없어서 지원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 저희가 그동안 밀린 부채 중에 4,500만 원 요 부채를 저희가 코로나19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상환했습니다. 지금 일단은 그 기자 3명과 편집자 1명이 지금 근무를 하는데요. 이 영상을 담당하는 이 직원도 취재 기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희가 영상 담당자를 별도로 두지 못하고 그러니까 1인 2역씩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데 이 코로나19로 직원 충원이 지금 사실 어렵기 때문에 마을 기자 또 청소년 기자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이제 가급적이면 다양한 기사를 지면에 싣기 위해서 보도 자료 멀리하고 다양한 살아있는 기사 싣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들의 과제는 취재 기자 1명을 추가로 채용을 하고 이제 이런 과제가 있는데 코로나19 상황 또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채가 좀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 이게 요거를 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단체와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논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지역신문 발전기금 우선 지원 대상에 선정이 되면 이제 그 캠코더 돌려달라고 안 하면 저희가 계속 이 사업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상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다고 해서 저희가 영상으로 돈 버는 일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노동자들이 이게 투쟁하는 현장에 저희가 가고요. 예, 저널리즘을 강화하는데도 영상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위원회가 지원하는 이제 영상 사업을 통해서 일단은 지역 사회에서 조금 수익이 창출될 수 있게 기여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구글 지원을 들었는데 이 지원 소식을 듣고 저도 반가웠습니다. 서귀포 신문에서도 구글 지원을 통해서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자체적인 수익으로까지 연결됐다는 내용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코로나19에 맞춰서 지원 방향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지역신문이 지역사회의 뉴스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매개 역할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보여줬던 가지고 있는 힘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발제해 주신 서귀포신문 장태욱 국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봄 컨퍼런스를 시청 중이신 참가자 여러분들께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방금 서귀포신문의 사례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이나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이 관련된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발표로 이어가겠습니다. 비대면 시대 지역민과 소통하기라는 주제로 주간 함양의 하회영 국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마찬가지로 20분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됐나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 함양군에 있는 지역신문 주간 함양에 근무하는 하회영 기자입니다. 저는 비대면 시대 지역민과 소통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의 추진 배경, 사업 조건, 내용, 성과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주간 함양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당연히 코로나 때문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행사도 취소되고 모임이나 교육 등이 모두 취소가 되어서 저희가 취재를 하러 갈 곳도 부족하였고 지역민을 만날 기회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대한 부담감은 커지고 그렇다고 신문을 만들지 않을 수도 없고 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그 지역에는 지역민의 복지 혜택조차 단절되는 시기였습니다. 코로나19로 함양군의 대부분 복지 프로그램 또는 교육, 강의가 모두 취소되어서 그렇잖아도 문화 혜택이 부족한 지역민들에게 이런 기회가 더욱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신문사 입장에서는 영상 콘텐츠가 텍스트보다 인기를 끌고 또 SNS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서 우리도 SNS 활용도도 높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를 신문에 한번 접목해 보면 좋겠다 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좀 머리를 맞대서 고민하다가
일단 영상에 저희도 한번 도전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작정 영상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영상을 만드는 영상 콘텐츠를 만들 때 몇 가지 조건을 저희가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 조건에 첫 번째로는 인력 소모를 최소화하자입니다. 저희는 신문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취재, 편집 이런 식으로 인력이 구성된 상황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하면 사람을 다시 구하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신문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해야 되는 일에 대한 부담감도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인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좀 간단한 영상부터 도전해보자. 로 시작했고 그런 아이템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삼각대를 세워놓고 고정해 둔 상태에서 촬영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시민 기자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시간 투자 최소입니다. 일단 영상은 찍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편집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 편집은 자르기도 하고 자막도 넣고 음악도 넣고 뭐 나레이션 등등 여러 가지 그 과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까지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걸 또 기자가 다 하려고 하니 힘든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생방송을 좀 활용해 보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세 번째 조건으로는 광고 효과를 최대화하자인데 영상은 종이신문과 또 사실 별개라서 영상 콘텐츠가 실질적으로 매출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영상만 찍고 그걸 사장시키기에는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주제 자체를 좀 광고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찾기로 해서 이제 선택에 나섰습니다. 그 다음 조건으로는 지역민과 소통하기인데 맨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거니까 그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 것인데 거기에서 제일 주안점을 둔 것이 지역민이 주도를 해야 한다였습니다. 지역민이 주도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 신문사 기자나 직원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 자체를 지역민이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였는데 그 다음은 지역민이 또 이 만들고 또 참여도 지역민이 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판만 깔아주자라는 식으로 시도를 한 걸 사업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그 조건을 달았죠. 그 다음에는 신문의 활용을 꼭 하자인데 영상도 좋고 SNS도 좋지만 사실 저희는 신문을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영상 제작에만 그치지 말고 이 영상을 무조건 지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조건을 내세웠는데 이제 이런 조건을 모두 다 조건에 다 맞는 걸 찾아야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세 가지를 선택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업이 지역민이 참여하는 플라워 클래스였습니다. 함양군에는 사실 문화센터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뭐 문화 강좌 같은 걸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고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하고 뭐 요리도 하고 등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모두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고 그걸 저희 신문사에서 비대면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 선택한 것이 플라워 클래스입니다. 이거는 페이스북으로 꽃꽂이를 하는 수업을 직접 생중계하면 지역민이 집에서 그걸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면 꽃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강의 신청자를 먼저 받고 꽃을 주문해서 그 다음에 꽃을 사서 비대면으로 드라이브 스루로 배달을 해서 지역민들과 이제 집에서 우리는 신문사에서 방송을 해서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순서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미리 꽃꽂이 주제에 대한 걸 해주면 사람들이 나 이 수업 재밌겠네 하고 신청을 하죠. 그러면 인원수를 파악해서 공동 구매를 합니다. 꽃을요. 그 다음에
비대면으로 꽃을 배달하거나 아니면 직접 가지러 오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를 하고 이제 지역민들은 집에서 꽃을 저희 방송을 보면서 꽃꽂이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사진을 자기가 만든 작품을 댓글로 다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저희 신문사에서 매주 화요일 날 페이스북으로 이 방송을 생중계합니다. 생방이라서 NG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제가 웃음소리가 너무 커서 좀 혼이 많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댓글로 작품을 좀 많이 달아달라고 했는데 사실 함량이 너무 좁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충 다 알아요. 이 사람이 누구구나. 그래서 그게 부끄러우셔서 그런지 댓글을 잘 안 달아주셔서 저희가 개인 카톡으로라도 그 작품 사진을 받아서 저희가 작품 그 밑에다가 달아드렸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모습입니다. 꽃은 거의 한 15,000원 정도 수준의 그 꽃꽂이인데 저기에 있는 게 다 그 정도의 가격으로 꽃꽂이를 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고요. 페이스북 그 조회수가 약 한 400에서 500 정도 게시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아마 한 24회 정도 했나?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 거의 빠짐없이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남자 두 분이 계신데 거기는 저희가 그 추석 때 이제 명절 증후군으로 괴로워하는 부인을 위해서 꽃다발을 만들어서 선물한다라는 이벤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남자 두 분을 초대해서 이벤트 했던 모습입니다. 네, 두 번째 사업은 당신의 취미는 무엇입니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함양에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취미 활동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그런 분들의 수업이 다 취소됐으니까 이제 일자리가 거의 없는 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에 또 저희가 원하는 조건들과도 맞아서 선택하게 된 주제입니다. 이거는 영상을 강사님 그 공방에 직접 가서 제작을 하는 거였는데 또 가려고 하면 출장이 좀 많아가지고 그 지역민 참여 지원 사업을 활용해서 시민 기자님들이 직접 가서 그 촬영을 하고 그 원데이 클래스 그 취미 활동처럼 그런 영상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물 같은 그런 거였는데 이제 저희 그걸 또 이제 시민 기자님들이 편집도 하고 해야 되는데 서툴기도 하고 잘 못하니까 이제 저희가 최대한 좀 짧게 찍어 와서 편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유도를 해서 하고 이제 유튜브로 업로드를 하고 주간함량 홈페이지에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님이 공방도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홈패션이나 아니면 뭐 가죽 공예라든지 뭐 그런 걸 직접 해보는 시연을 하면서 이제 따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제에 관련된 걸 이제 당신의 취미는 무엇입니까?라고 해서 저기 이제 옆쪽에 보시면 지면으로 또 시민 기자가 그 글을 써서 기사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세 번째 사업은 그 주간 함량 함양 썰전이라고 했는데요. 저희 이제 생방송 토론회입니다. 이 사업은 한 주나 한 달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그 동안에 나온 기사 중에서 이슈가 됐던 그런 주제를 선정해서 페북으로 생중계하고 토론회 내용은 정리를 해서 지면에 싣도록 했는데 사실 이 세 번째 사업은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좀 많이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패널들이 또 완전 전문가가 아닌 분들도 오시기도 하고 생방으로 하기 때문에 그 대본이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먼저 선정하고 난 다음에는 그 기사를 쓴 기자나 다른 분들이 추가 자료를 또 수집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작성하거든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패널들과 1차 미팅을 하고 그러니까 패널 선정을 한 다음에 1차 미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리허설을 하죠. 생방이니까 혹시 실수할 수 있어서 하고 나면 이제 대본을 다시 수정합니다. 대본을 수정한 다음에 다시 리허설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2차, 3차 정도 모임을 가진 다음에 이제 최종 대본이 나오면 생방송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1월에는 그때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올해 처음 만 이제 18세 투표권을 가진 학생들이 있어서 선관위 직원들과 그 함양에 있는 청소년들 이제 유권자들이 직접 와서 토론을 했던 그런 이야기였고요. 함양에서 올해 산삼 엑스포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이제 2월 달에는 이제 중간 점검하는 차원에서 토론회를 갖긴 했는데 올해 연기가 되었습니다. 내년으로.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었고 또 이제 4월, 5월, 6월에 했던 이 사업들은 함양이 이렇게 무모하게 진행되는 사업 때문에 저희가 토론회까지 가지면서 했던 그런 이런 이슈된 사건 사고였는데 이게 다른 저희 신문에 나오고 난 다음에 좀 파급 효과가 너무 커가지고 다른 신문에서도 취재를 많이 했던 그래서 전국적으로 좀 이슈가 됐던 그런 논란이 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패널을 선정할 때는 물론 찬반인 사람이 이제 나오면 좋긴 한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또 그 분야의 전문가나 아니면 관심 있으신 분들을 선정해서 오도록 했고 뭐 공무원, 뭐 군의원님, 뭐 시민단체 다양하신 분들이 참여해서 토론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사업 성과로는 주간 함양 이라는 신문사의 인지도가 상승한 것은 확실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또 생중계를 하니까 그걸 많이 보시기도 하시고 이제 저희 그때 함양이 이제 청정 함양이라 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6명의 확진자가 한꺼번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페이북이 거의 폭발하다시피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제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예, 하고 그 당시에 나와 있는 수치이긴 한데 그때 페이스북 조회수는 한 5,612까지 올랐고 게시물 도달이 12,300가량 됐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620명인가 하여튼 600명 넘는 구독자 1,000명 하고 싶은데 아직 다 안 돼서 그렇게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광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광고도 사실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저희가 뭐 공방이나 이런 하시는 분들을 보고 하기도 하셨는데 자기도 이 채널에 방송을 해보겠다라고 좀 우리도 취재해달라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신문사 광고보다도 취미 활동하셨던 강사님 출연하신 분들의 매출이 오르셨다는 기쁜 소식. 이긴 합니다. 뭐 저희 방송에 나간 그 작품들을 보고 나도 이거 만든 걸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 아니면 만든 걸 사고 싶다. 이런 문의 전화가 왔다고 해서 어쨌든 저희는 참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나요? 네. 제가 이제 추가 계획을 이제 말씀드릴까 해요. 저희가 사실은 플라워 클래스 그거 할 때 생방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생방할 때 한 30분 정도가 걸리니까 굉장히 길잖아요. 그걸 좀 짧게 해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한 번도 못 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이제 그걸 해서 좀 짧게 편집을 해서 유튜브 채널에도 올리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템 말고 사실 또 다른 방송 아이템을 몇 가지 구성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비밀인데 내년에 되면 또 좋은 성과가 있으면 발표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언택트 시대에 지역사회 교류나 소통이 이제 침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역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접촉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주간 함양의 고민이 많이 드러난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서 직접 제작하고 지역민들이 주도하고 참여하도록 하면서 이 비대면 시대에 지역민들과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다른 신문사에도
것도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발표해 주신 주간함양 하혜영 국장님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보내주신 의견 그리고 다양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 위해서 발제자 분들은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은 가져주시지만 네, 질의는 안 해주셔서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발표하신 순서대로 네, 그 서귀포 신문에 먼저 여쭙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할 건데요. 구글 지원을 이제 올해 받으셨는데 구글 지원 과정이 어땠는지 먼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뭐 아주 얼떨결에 저희도 아주 얼떨결에 요거 소식을 듣고요. 뭐 일단 처음에 요거에 대해서 그 제안서를 작성을 하라고 해서 정해진 양식대로 이제 영문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뭐 영어로도 오타가 나면 기계가 다 알려주고 해서 뭐 어떤 데 돈을 쓸 것인지 뭐 지금 코로나가 당신이 있는 도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묻고요. 그 다음에 돈이 지급되면 어떤 정도로 사용할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대략 물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줬는데. 그 다음 단계별로 이제 뭐 요구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서류로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했더니 저희는 이제 5,000부를 받았는데 좀 작성을 잘한 제가 아는 매체들은 이제 7,000부를 받은 곳도 있다고 했습니다. 네, 구글 지원을 통해서 사실 뭐 위원회 지원 금액이 이제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글 지원이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구글 지원과 더불어서 이제 위원회 지원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위원회 지원에 조금 더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그 구글하고 우리 그 위원회의 지원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글은 일단 본인들이 이분들이 이제 이 매체가 이런 데 돈을 쓰겠다고 하면 이게 바람직하다고 하면 그냥 돈을 주고 그 다음에 다른 단서들을 달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회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기획 취재를 가면 뭐 버스는 되는데 렌트카는 안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실제 굉장히 안 되는 그 자금을 쓸 수 없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들도 올해 기획 취재를 가서 울산에 또 부산에 이렇게 제주에서 그 밖으로 출양 온 분들을 만나서 출양 해녀들을 만나서 이제 해녀들이 부산이나 울산에서 해녀하시는 할머니들을 만나는데 해녀들이 동해안에 이렇게 저 부산 영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동해안에 따라서 저 경북 그 경주시까지 저희가 만나러 다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버스 타고 그거 만나겠습니까? 그럼 저희들은 이제 렌트카 타고 단계별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버스는 되는데 렌트는 안 된다. 이게 그 실제 그 저널리즘을 굉장히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위원회 현재 그 지급 방식이. 그래서 저는 그 매체 언론사들이 얘기를 좀 듣고 진짜 필요한 곳이 어딘지 알고 웬만하면 이거 되고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단서들 달지 말고 좀 도와주려면 좀 쿨하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 부분은 사실 위원회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아마 이제 코로나19로 사실 올해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위원회에서 이제 고민을 해서 내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조금 더 지원을 유용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남우리 조아름 기자님께 드리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해남 지역이 특히 저런 지역사회 단체들과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뭐 잠깐 그 배경도 설명해 주셨지만 그 해남 지역에 그런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나요? 그런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 뭐 배경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먼저 배경 설명부터 조금 해주시면. 네. 네, 해남은 아무래도 도시와 다르게 조금 더 지역적인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신문에서 이렇게 제안했을 때 흔쾌히 응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문만을 만들기보다는 이렇게 문화를 같이 만들고 또 지역민과 함께하는 게 신문의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드리면 발표해 주신 내용이 아마 이제 공공 저널리즘으로서 지역 언론의 역할을 잘 보여주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이제 해남의 지역 사회 단체들과 활동을 해 나가실 때 그 안에서 해남 우리가 해온 역할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활동을 하셨는지, 지역 신문으로서 지역 사회에 기여하신 부분이 어느 부분이 강조돼야 되는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번에 저희가 대구 돕기를 했잖아요. 사실 당시에 지역에서 대구를 좀 걱정하는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누군가 이렇게 나서서 돕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없었고, 그런 제안을 하기에는 공익성을 가진 신문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지역 신문의 이제 공익성이나 공공성의 그 역할을 가장 크게 좀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위원회도 이런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 발표해 주신 주간 함양의 하혜영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영상들을 계속 시청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 조회수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감사합니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타임라인에 지역 신문들을 이제 팔로우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좀 올해 좀 특이하게 뭐 아까 말씀해 주신 뭐 함양 썰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주간 신문에서 좀 시도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버거운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하시면서 아까 어려운 부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더 이제 어려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함양 썰전에서 준비할 때 제일 어려운 건 사실 펜을 선정하는 게, 저희 토론회에 좀 나와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면 뒤에서는 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생방에 그 화면에 자기 얼굴이 나오면 말을 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시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의견은 이러이러하다, 내가 이런 걸 안다라고 저희한테는 얘기를 하는데 막상 얼굴을 내밀고 이야기하기에는 그게 이제 지역 사회다 보니, 특히 이제 함양이 굉장히 작은 동네예요. 인구가 지금 4만이 무너진 그런 시골 함양군인데 다 그냥 옆집 사람을 다 안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가지셔서 그런 분을 이제 자리에 모시기가 되게 좀 힘들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안 하면 누가 하겠냐 하는 그런 의무감을 팍팍 들여서 이제 저희가 섭외를 했던 부분이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럼 실제 그 이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뭐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서 이제 SNS에 올리고 하면서 아까 조회수를 이제 보여주셨지만 실제 수익으로 이어진 부분이 있었나요? 아니요, 진짜 SNS 자체로는 수익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미에 발표할 때 내년에는 이걸 수익으로 하는 걸 SNS를 통해서 수익이라기보다 이제 저희 신문 그사 SNS에 딱 올라가기만 해도 이거 사람들이 많이 보내 하는 게 지금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걸 여기에 올려주면 안 돼요라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공짜로 안 해도 되겠네 하는 생각을 지금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그거 사업을 조금 고민하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매주 나오는 신문 일면에 지리산인이라는 고정란이 있어요. 그건 이제 저희 대표님께서 함양에 뭐 군수나 의원들은 일면에 얼굴이 나와도 정작 우리 구독자님이나 지역민들이 일면에 얼굴 나오기가 힘들다. 그래서 지역민을 주인으로 올릴 수 있는 지면을 만들자 해서 지리산인이라는 그 고정란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기사에 저희가 QR코드를 박아서 영상을 같이 제작을 해서 넣어놔요. 그러면 유튜브 채널에도 그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그 최근에 이제 콩잎 된장이 있어요. 장아찌 같은 건데, 그걸 그냥 판매하시는 분이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서 그냥 좋아하는 사람한테 나눠주는데, 콩잎 된장이라는 것 자체를 깻잎은 알아도 콩잎은 모르신다는 분이 너무 많으셔서 그 영상을 보고 진짜 신문사에 주문이 폭주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전문적으로 판매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제 갑자기 이게 주문이 들어와서 이 집에 가야 될 게 저 집에 가고 막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했어요. 근데 저희가 그걸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상업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제 그래서 좀 실수가 있더라도 양해를 해달라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아마 매출이라기보다 어쨌든 의도치 않은 수익을 얻으신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신문사의 수익은 고민이네요. 네, 아마 그게 이제 지역사회 수익으로 이어지면서 그게 바로 지역신문의 홍보 효과고 광고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부분을 좀 광고 수익으로 좀 이어질 수 있도록 네, 좀 고민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준비된 질의는 다 했는데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위원회나 그리고 시청하고 계시는 참가자분들께 뭐 한마디씩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국장님, 네 먼저 국장님. 제가요? 네네네. 네. 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어제 그 일일 교사 체험을 하고 왔어요. 그 작은 학교에 그 직업 체험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강사로 와달라고 해서 이제 기자란 직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자리로 갔었는데, 기자를 뭘 만들기를 할 수도 없고 기사를 쓰게 할 수도 없고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기자님 그냥 앞에 가만히 명함만 들고 서 계셔도 그 존재감이 아이들한테 다 막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진짜 갔는데 사실이었어요. 제가 진짜 명함 들고 주간 함양의 하은 기자입니다라고 했는데 그 명함을 애들이 다 달래요. 그래서 다 주고 왔는데 전국에 아마 언론인들이 지금 되게 굉장히 많이 힘들고 저희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런 사명감을 갖고 모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아까 우리 하 선생님 말씀하신 거 생각나서요. 저도 뭐 들으니까 생각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저도 이 청소년들에게 그 무슨 그 직업 체험으로 기자 수업을 해봤는데요. 저 어른들보다 오히려 청소년들이 이제 기자에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가서 임의적으로 제가 그 기자란 무엇인가, 또 신문이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제 이런 거 임의적으로 이제 뭐 PPT 자료 만들어서 강의를 하면 이제 아이들이 막 질문도 하고 또 기사 써보라고 하면 써서 뭐 카톡으로 기사가 날아오기도 하고 또 신문에 실어주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게 이게 뭐 청소년 기자 뭐 직업 체험 교재랄까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이게 기자가 되고 싶어하는 청소년들, 또 기자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싶은 지역 언론들이 활용할 수 있게 이런 것들도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했습니다. 예. 네. 올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컨퍼런스를 열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네, 해남에 돌아가서 많이 오늘 배운 것들 활용하고 더 나은 지역 신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소중한 의견 주시고 질의에 또 답해 주시고 발표도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그럼 질의응답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본 컨퍼런스를 위해서 멀리 발걸음해 주신 세 분의 발표자들과 온라인 생중계를 함께 참여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지역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지역 언론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그리고 응원을 이제 보내드리고요. 지금의 작은 이제 발걸음 하나하나가 훗날에는 누군가의 길이 될 수 있고 그 길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도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신문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20 지역신문 컨퍼런스 일반 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천은진 전문위원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